예, 지금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나오기 싫었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우연찮게 들렸습니다. 나오기 싫은 이유가 뭐였느냐? 저 15억짜리 근생 건물 5층짜리 되어 있는 근생 건물이 채권 금액 1,0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99.9% 경매 취하가 된다고 봐야겠지요. 1,000만 원 때문에 저걸 넘기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훑어나 보죠. 저 위쪽으로 보니까 먹을거리가 드글드글 합니다. 먹을 식당들, 짬뽕집, 이쪽으로도 생선, 칼국수, 상업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안 상업지역인 주거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끌시끌하고 그런 분위기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물건은 지금 공부상에 한번 슬쩍 그때 봤을 때 위에까지 4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5층까지 달아맸네요. 이거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층은 돼지 불고기집, 2층은 노래방, 3층은 컴퓨터, 프린터 이런 거 빌려주는 데 같고, 4층은 유령 사무실 같은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층을 새롭게 만든 것 같은데 주거시설인 걸로 보여지는데 저거는 공부상에 나와 있지는 않는 물건입니다.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주거로 해서 새로 만들지 않았는가. 용적률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게 용적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요. 아주 건물을 폐허로 만들어 놨네. 문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은 절도로 생각하겠다라는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끝내주는구만.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1층에 장사할 만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안에도 지금 다 비어 있고 문 열면은 무조건 절도로 다 고소하겠다고 써 있고 그 경매는 넘길 생각인가 본데요? 그럼 뭐 봐라? 그러면 지금 집이 비어 있다, 임차인을 다 내보냈다, 그런 얘기로 추론이 되는 것 같은데 짠이라는 비어집도 지금 옆에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어 있고요. 자, 그 옆으로 가보면은 주차 공간이 되어 있는데 역시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주차 금지 해놓고 얘가 또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서네요. 희망이 보입니다. 문을 잠궈놨다는 얘기는 건물주가 도망갔다든가 아니면은 여타의 이유에 의해서 이 건물의 경매를 계속 진행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따 밤에도 이거 문 잠가놨을까? 밤에 한번 노래방으로 출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다녀온 수원에 있는 근린주택은 사실 제가 이렇게 좋은 물건으로 쌓았다가 한쪽으로 밀어놨던 물건이에요. 건물에 하자가 있다든가 권리 분석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었고,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이익이 너무 낮아요. 너무 1,000만 원 때문에 15억짜리가 경매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99%는 이거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거 애써갖고 영상 다 찍어 놓고 다 올렸는데 취하 딱 돼버리면 너무 허무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포기했던 물건인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여기 근처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보고 이제 검토하면서 입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하신다는 입장에서 또는 물건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본다는 입장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가 맨 처음에 이 물건을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15억 감정되어 있는데 15억이라면 사실 서울에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5억이 다 넘었지 그 이하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연금이 생활비만큼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좀 찾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이들 찾으시고, 또 번듯한 내 건물 하나 4, 5층짜리에 딱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좀 갖고 있으면서 수익도 내고 내 생활도 영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찾자니 사실 요즘 고맙빌딩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가격에 맞게끔 좀 내려오다 보면은 수원 정도나 경기권 또 수도권 쪽에서 찾으면은 그럴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한번 취득해 보심으로써 노후를 대비해 보라, 그런 취지가 제가 이 물건을 지금 올리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0 타경 76403 사건이고요. 입찰하기 전에 제가 인근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입찰이 아니구나, 현장 조사를 하기 전에. 왜냐하면 현장을 가봤더니 1층인데 멀쩡한 1층 건물에 임차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쇠사슬로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동네 인근에 있는 이 집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이 주인분이 약간 조현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들어오는 임차인들마다 갑질해갖고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고 이래서 지금 상당 부분 공실이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동네에 어떤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공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공실이 나갖고서는 돈 1,000만 원 때문에 경매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집주인이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 집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인근에서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인계동 999-10번지고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는 73.72평, 제곱미터로는 243.7제곱미터고요. 건물 면적은 490.33제곱미터인데, 건물은 208평 정도가 됩니다. 5층으로 올라갔는데 208평이라 그러면 한 층당 한 40평씩, 지금 보시면은 각 층당 지금 40평씩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40평씩 올라가 있고, 맨 위에 그 주거만 실평수가 33평 정도가 됩니다. 주거 33평이면 분양면적으로, 아파트 분양면적으로 본다면 42평, 5평 정도의 분양면적인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은 금액 자체가 15억입니다. 15억이면은 나름 저렴하죠. 그렇다고 여기가 민도가 떨어지거나 굉장히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어 편의시설이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로부터 멀지 않아요. 인계동이 지금 상업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과 먹자와 그리고 시장통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지역입니다. 앞에 제가 찍어온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하도 있고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5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공부상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위반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첫 번째, 그냥 사소하게 그냥 앞에 그 주차 공간으로 올라오는 곳이 까졌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턱을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은 금방 보수가 되니까, 개보수가 되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한 개 층을 개보수를 하고 폐쇄를 해야 할 정도의 큰
만약에 위반 사항이라고 한다면은요,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떠나서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대출이 안 나오면은 15억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근데 위반 건축물을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조건 하에 이제 대출도 일으킬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안이 위반 건축물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건축물에 대한 후면부에, 뒷면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건축가 쪽에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에다가 문의라 해서 위반 건축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위반 건축물일 때 문제점,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허가 사안이 아니고 신고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등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아마 그것도 문제가 될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새롭게 신규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위생과에서 사업장에 허가를 내어주질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들어있을 경우에 임대차를 내어줄 수 있는, 임대차가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거를 임대차를 원활하게 돌리려고 그러면은 위반 건축물이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냈던 분으로부터 양도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안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가장 제일 중요할 부분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여기 지금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과 임차 총 임차 월세 합이 373만 원과 보증금이 5,500만 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지금 공실 상태예요. 1층에 고깃집하고 옆에 짝인가 뭔가 하는 그 호프집, 아마 그 2개 정도만 지금 이 임대차 관계를 법원에다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PC방과 3, 4층 PC방, 노래방도 지금 여기 임대차 안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분들을 다 채워서 임대차를 갖춘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700, 700까지도 7, 800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15억을 들여서 7, 800을 간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그러면 한번 해봄직한 물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대출 부분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를 들고 있어야 이 물건을 할 수 있을까? 낙찰 받을 수 있을까?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임대차 빼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한 3, 4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80% 대출이 충분히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내 돈 들여서 한 800 정도 나올 수 있는, 7, 800 정도 나올 수 있는 근린 상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